여러분 지금 이 질문 하나만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내 차가 그대로 있을 거라고, 내 집 현관문이 멀쩡할 거라고 그걸 진짜로 확신할 수 있나요? 저는 스웨덴에서 그 확신이 죽는 걸 봤어요. 갱중력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문을 잠글 때 그냥 잠그는 게 아니었어요. 속으로 한 번 더 빌어요. 오늘은 우리 집 아니게 해달라. 오늘은 우리의 차 아니게 해달라. 이러게요. 그리고요, 더 무서운 건요. 그게 뉴스 속에 이야기처럼 들리면은 한국도 방심하게 된다고 겁니다. 안전은요, 한번 금가면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집니다. 여러분, 바로 장면으로 들어갈게요. 새벽 3시쯤이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조용했거든요. 근데 갑자기요, 쾅! 소리보다 먼저 몸속에서 꿍! 하고 울려요. 유리가 얇게 떨리고요. 전장 조명이 잠깐 흔들립니다. 복도에서 문이 하나 둘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여기서요, 누가 그게 괜찮아요? 못 돼요. 왜냐면 괜히 나서면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기가 깔려 있거든요. 밖으로 내려가면은 단냄새가 확 올라와요. 주차장 바닥에서는 유리 조각이 반짝이고 차 한 대가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어요. 경찰차 불빛이 벽이 찌고 노란 테이프가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때 제일 소름이 돋았던 건 사람들 얼굴이었어요. 놀라서 소리 찌르는 뭐 그런 얼굴이 아니라 또야? 하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그 표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회가 이미 병든 겁니다. 그리고요, 아침이 되면은 더 잔인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거울이 깨져 있고요. 벽에는 낙서가 아니라 협박처럼 보이는 글씨가 늘어요. 어떤 날은요, 현관문 앞에 스프레이로 누군가의 이름을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숨부터 삼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요, 관리사무소는 공지 하나 붙여요. 기물파손 주의. 신고 바랍니다. 그치예요. 경찰도요, 사건 번호만 남기고 간 날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눈을 피합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들키면은 곤란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퍼져요. 그 불안이에요, 신뢰를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죽는 순간부터 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우리 엄마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평생요, 세금 내고 규칙 지키고 남한테 비 안 주고 살았어요. 뭐 정상적인 삶의 상징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녁이에요. 집 근처 작은 마트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뒤에서 누가 묻었대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갑자기요, 가방 끈을 확 잡아당겼대요. 엄마가 놓치기 싫어서 버티니까 상대가 발을 세게 밀었고요. 엄마가 벽에 부딪혔어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고 귀에서 응하는 소리가 나고 몸이 굳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사람들은 있었는데요, 그냥 다들 모르는 척했대요. 여기서 사람들은 나쁜 게 아니라 다들 겁을 먹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엄마가 집에 와서 저한테 메시지로 보낸 말이 있어요. 이제 저녁에 밖에 못 나가겠다. 여러분, 폭발 뉴스보다 그 한 문장이 더 무섭습니다. 일상이 꺾였다는 뜻이니까요. 다음날요, 엄마랑 신고하러 갔어요. 기다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표정이 다 비슷해요. 피곤하고 화가 나 있는데 어딘가 뭐 포기한 얼굴이에요. 직원은 종이 한 장 주고요, 여기서 적어주세요 하고 사라져요. 엄마는 손이 떨려서 글씨가 비뚤어졌어요. 그걸 보는 제 속이에요, 진짜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제 친구가 잘린 사건이요. 그 친구는요, 갱이랑 상관없고 사람도 싫어하고 그냥 일하고 집 가는 사람이거든요. 어제도 제 친구 얘기했지만, 근데 밤길에서 발다툼이 붙었고 누군가 칼을 꺼냈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차가운 응급실 공기, 형광등 아래서 사람들이 조용히 웃는 소리, 저는 그걸 동화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건요, 착하게 살면 안전하다, 그 공식이 깨졌다는 공포였어요. 사람들이요, 내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언제 내 차례지 바꾸면은 사회는 미친 속도로 무너집니다. 그리고요, 여기서부터 더 불편한 얘기로 갑니다. 저녁이에요. 스웨덴에 사는 한국 여성분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목소리가 되게 급했어요. 스웨덴 폭발 사건 있잖아요. 기자가 있는데요, 갱족이랑 얘기해야 한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냥 인터뷰 섭이겠지 생각했는데, 근데 다음 말이요, 제 등을 진짜 올렸어요. 걔네가 어린애들 모집해요. 영어가 잘 안 통하니까 스웨덴어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동력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자가 갱을 취재하려고 두 명을 구한다는 말 자체가 이게 이미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나라 전체 문제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바로 거절했습니다. 용감한 적자란 이유가 없어요. 갱은요, 인터뷰 대상이 아니라 사람을 북분처럼 쓰는 조직이거든요. 여러분, 그날 밤에 제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스웨덴 친구가 사진 보냈습니다. 아파트 입구 벽에 새까맣게 굴려 있고 바닥에 유리 조각이 또 깔려 있고요. 메시지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동네야. 근데요, 바로 뒤에 또 한 줄이 와요. 애들 둘이 웃고 지나갔어. 여러분, 그게 더 무섭습니다. 공포에 익숙해졌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사실은요, 진짜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 어린 애들이요. 스웨덴에서요, 13살, 14살 먼저 심부름부터 시작합니다. 메시지 전달, 물건 옮기기, 주변 살피기,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순간부터 애가 조직의 리듬에 들어갑니다. 한번 발을 담그면은 빼는 게 너무 어려워져요. 어느 날은요, 버스 정류장 앞에서 검은 패딩 입는 형이 다가와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해요. 너 돈 좀 필요하지? 애는 흔들립니다. 집에서는 답이 없고 학교에서는 찢어진 느낌이고 그 한마디가 미끼가 떼요. 그 다음은요, 정말 빠르게 깊어져요. 여러분, 이건 개인 일탈이 아니에요. 시스템 구멍을 범죄가 먹는 구조입니다. 그 구멍이 커지면은 갱은 더 빨라지고 사회가 더 느려져요. 네 번째요, 침묵기입니다. 사건을 봐도 사람들이 말해요. 나는 못 봤어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중언하면은 반복이 올 수 있다는 걸 다들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찰은요, 증거가 부족해지고 수사가 누락지고 재판이 누락지고 그 사이는 범죄자는요, 해도 된다 학습합니다. 그리고 시민은요, 말하면 손해다 학습해요. 이 두 가지 붙으면은 나라의 힘이 풀립니다. 법이 누려지면요, 불법은 더 빨라져요.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국가가 믿는 게 아니라 운을 믿게 됩니다. 오늘은 안 걸리길, 우리 집만 아니길, 이런 식으로요. 다섯 번째 장면은요, 제가 직접 느낀 생활의 변화입니다. 예전 스웨덴에서는요, 북도에서 마주치면은 웃으면서 인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엘리베이터에서 눈을 피합니다. 휴대폰을 콱 쥐고요, 먼저 내리게 기다려요. 주차장 내려갈 때도요, 차 문 열기 전에 주변을 한 번 더 봅니다. 어떤 사람은 차 밑을 뭐 슬쩍 보기도 해요. 이게 습관이 되면은 마음이 잠깁니다. 마음이 잠기면은 도움의 속도도 느려지고 이웃이 남에 돼요. 그 순간부터 갱이 더 편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안 돕거든요. 여기서 고백 하나 할게요. 저도 겁을 먹었습니다. 스웨덴에 잠깐 갔을 때 밤에 누가 복도에서 튀는 소리만 나도 심장이 먼저 뛰었어요. 문구를 잠그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뭐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요. 몸이 먼저 아는 공포예요. 그리고 그 공부는 사람을 찾게 만듭니다. 말을 아끼게 하고 눈을 피하게 하고 결국 모른 척을 연습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회를 전체로 퍼지면은 끝입니다. 여섯 번째 장면은요, 정치와 시스템 얘기예요. 여기서는 예쁜 말을 못합니다. 스웨덴은요, 현실보다 구호가 앞섰어요.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랐는데 검증과 통합과 지연의 속도가 느렸습니다. 불법 재료 관리도요, 현장이 감당할 용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요, 구멍이 생겼고 그 구멍을 범죄가 먹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말이 계속되면은 시민은 법을 믿는 게 아니라 운을 믿겠대요. 오늘은 안 걸리길, 우리의 집만 아니길.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을 딱 돌려보세요. 한국은요, 밤길에서 누가 소리 지르면은 사람들은 쳐다봅니다. 편의점 앞에서 이상하면은 뭐 사장님이 먼저 말했잖아요. 거기 뭐 하세요? 그 작은 압력이요, 범죄를 막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요, 카페에 지갑을 뭐 놓고 나왔다가 그대로 그냥 돌려받은 적 진짜 많아요. 그때 딱 느낀 거예요. 바닥이 탄탄하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닥에 한번 금 가면은 사람들은 금에 익숙해져요. 원래 그런가 봐요. 그렇게 적응합니다. 스웨덴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내일 아침이에요. 내 자가 그대로 있을 거라고, 내 가족이 무서워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냐고요. 저는 한국이요. 그 확신을 평생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웨덴은 경복력으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건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니라 안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문을 잠글 때요. 그게 공부가 아니라 그냥 습관이길 바라요. 한국은 아직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할 때 지켜야 합니다. 읽고 나서 깨닫는 순간에는요. 이미 늦었습니다.